네, 오늘 건강 매거진 2부의 주제는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는요, 자연치아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자연치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있죠. 하지만 치료 전 잇몸뼈의 상태 등 많은 부분들을 아주 꼼꼼하게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치과 치료로 자리 잡은 임플란트 시술 전 어떤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알아봐야 하는지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국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영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100세 시대 이야기 네네. 저희가 참 많이 합니다. 네네. 100세 시대 접어들면서 이제 치아 건강, 잇몸 건강도 너무너무나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네. 내 치아를 최대한 오래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네네.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100세 시대라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네. 이 100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연 치아를 얼마나 오래 쓰느냐. 이게 바로 행복한 노후와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몸의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하시죠. 네. 치과에도 이런 정밀 검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네. 계실 텐데 어떤 방식이 있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치과에 처음 내원을 하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타액을 이용해서 시약지를 넣으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검사 결과지가 나오고, 지금 두 번째는 사진을 찍는 겁니다. 네. 광학을 이용해서 찍게 되면 이렇게 붉은 빛으로 안 좋은 자리가 다 나타나고, 아. 또 요거는 교합압 양쪽을 지금 이 그래프처럼 찍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가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찾는 거죠. 네. 이 항목을 화면을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아까 저희가 보셨던 타액 검사입니다. 네. 요 침을 묻혀서 시약지를 기계에 넣게 되면 7가지의 검사 항목이 나옵니다. 이 7가지 중에서 3가지는 충치, 여러분들 치아 썩는 거, 네. 충치와 연관돼서 검사지가 나오고요. 3가지는 30세 이후에 누구나 다 피가 나고 잇몸 안 좋을 수 있죠. 이 잇몸에 대한 검사 결과지가 나오고, 하나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입냄새, 구취에 대한 검사 결과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는 이 침을 뱉어서 검사했을 때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현재는 5분 만에 이 아래의 기계를 이용해서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아주 빠른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이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아래에서 두 번째 치아를 위하고 아래를 보시면 아래쪽에는 두 번째 치아가 붉은 선이 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 선이 뭐냐면 광학을 이용해서 찍게 되면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절, 치아가 깨졌을 때 사실 치과에 가셔서 아 여기가 아파요 하는데 원장님들이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깨지네요. 자세히 네. 살펴봐야 아 이게 금이 갔구나다 아는데, 광학 사진 한 장만 찍으면 이러한 미세 파절도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과일 드실 때 속이 썩어 있는 경우처럼 치아도 안에서 썩어 있으면 사실 눈으로 잘 안 보입니다. 네. 근데 이 광학 검사를 하게 되면 충치도 내면에 있는 경우 붉은 선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이런 광학 검사가 되겠고, 세 번째는 앞에서 보셨던 깍깍깍 3번만 눌러주시면 디지털로 양쪽의 교합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상으로 붉은 막대표가 있는 데가 많이 씹히는 쪽이기 때문에 좌우측의 평균 수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평균적으로 45대 55 안에 범주에 들어오면 물린 관계에 이상이 없지만, 만약에 40대 60이나 30대 70이 되면 먼저 닿는 점을 조정해 줌으로 인해서 양쪽이 비슷한 힘을 주면 100세 시대에 맞는 자연 치아는 그만큼 오래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치과에도 이런 정밀 검사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눈으로 원장님들이 보고 물론 다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어떤 기계를 통해서 정밀 검진을 한다면
조기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100세 시대에 맞는 치아는 그만큼 오래 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치과에도 예, 예.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정밀한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예전보다 훨씬 더 쉽고 네네. 빠르게 그 치아 검진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더 이상 치과 하면 무섭게만 생각하고 아, 멀게만 맞습니다.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자연치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평소 생활 습관도 아주 네네네.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네. 뭔가 악습관으로 오거든요. 이 치아 쪽에서 오는 악습관은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를 갖다가 왜 득득 듣기 싫은 정도로 가는 거 있죠. 아, 이갈이. 예. 근데 이 이갈이는 좀 다행스러운 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저녁에 잘 때 누군가 옆에서 같이 자는 사람이 야, 너 이갈들아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는데 그쵸. 정말 위험한 거는 이 악물기입니다. 음. 뭐냐? 꽉 물어보시면 양쪽의 근육이 단단하게 뭉치게 되는데 이 악물기 증상이 있게 되면 치아가 정말 많은 힘을 가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데 다행스러운 거는 낮 시간 동안에는 본인 스스로 한 10초 정도 꽉 물었다가 풀어줍니다. 네. 그 이유는 여기가 너무 불편한 거를 음. 자체적으로 인지하셔서 낮에는 상관없는데 이런 습관이 계속되다가 저녁에 안 좋은 꿈을 꾸게 되면 꽉 문 상태에서 5분, 10분 엄청난 힘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느 때와 다르게 다음날 아침 뭔가 식사를 하는데 계속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악물은 날 다음날 증상입니다. 또 하나는 여느 때와 다르게 똑같은 온도의 물을 마셨는데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에 예민하게 반응이 된다면 다시 정리해 드리면 여느 때와 다르게 식사가 곤란하고 힘을 잘 못 준다. 여느 때와 다르게 찬 거나 뜨거운 거에 너무 반응을 한다. 네. 이러면 아, 내가 전날 저녁에 이악물기가 있었구나. 한 번쯤 좀 의심하시고 이 이악물기 습관만 없어도 100세 시대의 자연치아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네네.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무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네, 예,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사실은 제가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질문 받는데 제가 오셨을 때 분명히 이악물기 증상 표시가 있으셔서 선생님 이를 꽉 무시네요 하면은 나 안 물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입술을 가볍게 붙였을 때 윗턱과 아래턱 치아가 벌어져 있어야 되는데 꽉 무신다고 표현을 해드리면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근데 정확하게 두 번째 다시 오셨을 때는 선생님 맞았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네. 정말 평상시에 입술 다물었을 때 치아를 이렇게 물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치료 방법을 이 도표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네. 첫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본인의 혀를 윗치아와 아랫치아 사이에다가 이렇게 내미는 사진입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입술을 가볍게 닿았는데 안쪽에서 치아가 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가볍게 입술을 닿았는데 치아도 닿고 있다면 낮 시간 동안에 이렇게 혀를 내밀어서라도 뭔가 습관을 바꿔야만 저녁 시간에 꽉 무는 습관이 없어질 수가 있고 두 번째 사진은 네. 우리가 보통 꽉 물어보시면 이 뺨 쪽에 굉장히 땅땅해지는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톡스를 놔주고 이 귀 위에 머리 부위에 보톡스를 놔줌으로 인해서 이 악물기를 고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사진은 네. 호아타라는 어떤 상품명의 기계인데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들은 마이너스 음전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치과의사지만 이 심장 쪽에는 암이 발생되지 않는 이유가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100mV의 전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신체 중에 심장 쪽에는 암이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악물기를 계속 하게 되면 이 악골 주변, 턱 주변의 세포가 많이 음전화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1500V, 우리 보통 전압이 100V나 220V, 네. 1500V 하면 고전압 엄청난 아닌가요? 고전압이죠. 네. 그래서 뭔가 이게 감전될 것 같은. 네. 근데 사실은 1500에서 3000V 사이의 전압을 이용해서 이 음전기를 미세 전류 형태로 세포에 주입을 해주면 네. 이 세포가 음전화가 원래 유지돼야 되는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100의 음전화를 유지해 줌으로 인해서 이 악물기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네 번째 치료 방법은 많이들 아시죠? 스플린트. 뭔가 입 안에 마우스피스 끼는 건데 이 장비는 장치 자체를 저녁에만 장착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점은 가끔 불편하셔서 저녁에 빼서 침대 어딘가 돌아다니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 악물기를 첫 번째 방식인 습관을 고칠 수 있다면 이런 장비나 주사제,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편안히 계실 때 내가 꽉 물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약물기 치료법 4가지 살펴봤고요.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의 건강 네네.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잇몸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잇몸 건강 관리는 잇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때 치석을 없애면 됩니다. 여러분들 목욕하고 샤워할 때 열심히 닦아주듯이 네. 치아 열심히 닦아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잇몸과 치아 사이에 안쪽으로 껴있는 치석은 사실은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스케일링을 해서 치석을 좀 제거해 주시고 이 치석이 제거된 다음에 뭔가 보조 장치를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잇몸 자체가 치석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3MHz 이하의 초음파를 주입하게 되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서 잇몸 자체가 상당히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잇몸이 건강하다는 이유는 밑에 있는 잇몸뼈가 평상시 정상 높이를 유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하나의 보조 장치인데 초음파 마사지기를 쓴다든가 하면 이러한 잇몸과 잇몸뼈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네. 100세 시대에 맞는 어떤 건강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6개월에 한번 꼭 치과에서 치석을 제거하는 게 네. 정말 자연치아 오래 쓰는 거고 칫솔질을 꼼꼼하게 3분 동안 구석구석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치아 관리 그리고 잇몸 관리까지 건강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살펴봤고요. 자연 치아를 이렇게 오래 사용하면 물론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네네. 않을 때 이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네. 필요하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이제 여러 개 치아를 상실했을 때는 틀니가 좀 네네. 불편했는데 틀니가 뭐 잇몸뼈도 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불편한 점이 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틀니를 임플란트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예. 문의를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보면 1990년도 후반이나 2000년도 초반에 틀니 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네. 임플란트 하시는 통계를 봤을 때 5%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수술할 때만 하더라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100명 중에 5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최근 한 2, 3년의 어떤 통계를 보면 네. 저를 방문했던 분들의 통계입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45%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100세 시대라는 걸 다 인지하시기 때문에 네. 이제는 65세, 70세는 사실은 앞으로 35년, 30년 가까이 편하게 쓰시기를 원하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틀니를 지금 혹시 60세 이상 분 중 아니면 불행히도 그 이하에서
틀니를 장착하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셔서 틀니로부터 조금 더 편한 틀니 또는 틀니를 아예 벗어나는 그런 방법을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딱단추 방식인데요. 이 세 번째 자리에 홈을 내서 임플란트 2개를 식립을 하고 네. 요 임플란트 2개가 심겨진 부위하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틀니 같은 색깔끼리 딱단추 결합되듯이 아. 딸깍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이 방식이 되면 완전 틀니 똑같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2개라도 잡고 있기 때문에 드시는 양이 종류, 가지수가 틀려질 수 있고 식사 시간이 훨씬 편안해지시죠. 또 하나의 방법은 더 편한 방법인데 이 앞니 쪽은 신경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치아 사이에 이 앞니 쪽으로 임플란트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개 또는 4개를 심어서 일단 이거를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완전 틀니가 이렇게 작아지겠죠. 부분 틀니로 바뀌는 거고. 아. 그리고 이 동영상 통해서 하나 소개해 드릴 거는 틀니를 갖다가 저녁에 빼놓으셔고 다음날 아침에 주무시고 난 다음에 장착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틀니를 그냥 끼고 주무십니다. 이유는 밤 사이에 틀니를 빼놨을 때 아침에 다시 끼면 어두운 감이 오니까 원장님들 틀니 안 껴서 모르시는 거야. 이거 저녁에 끼면 다음날 아침 편안한데 빼놓고 다음날 다시 끼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한데 그래서 장착하시는데 문제는 잇몸뼈가 계속 가라앉거든요. 아. 그래서 틀니는 저녁에 반드시 빼놓으셔야 되고 이런 부분 틀니로 바꾸신 분 중에서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저녁에 빼놓고 주무셨어요. 근데 밖에서 초인종이 소리가 나니까 네. 이분이 주무시다가 급하게 나가셨는데 그럴 수 휴 있죠. 하셨다는 거예요. 네. 왜? 전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어 나갔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 앞니라도 있어서 편안했다. 이런 표현을 하신 이런 부분 틀니가 되면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고 틀니는 반드시 저녁에 빼놔야 잇몸뼈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100세 시대에 맞는 방식인데 저희가 틀니 낀 장소에 잇몸에 6개나 10개의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더 이상 틀니는 장착하지 않고 더 좋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당일날 고정이 잘 되는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아래턱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시 치아를 끼워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임시 치아까지 당일날 끼게 되면 임플란트 수술해서 많이 아파야 되는데 오히려 틀니를 장착하지 않고 임시 치아를 그날부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편안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린 동영상들 잘 기억하셔서 100세 시대에 맞춰서 틀니를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앞에 2가지 방법을 선택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다면 맨 마지막 보여드린 동영상 요 기억하셔서 임플란트를 여러 개, 6개에서 10개를 심어줌으로 인해서 틀니를 더 이상 장착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뭐든지 다 드실 수 있게 되면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요. 스트레스 해소되죠. 영양분 섭취 잘 되죠. 그러면 100세 시대에 병원 갈 일이 그리 많지 않을 수가 있어서 정기 검사만 하면 되니까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주변의 상담을 통해서 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에 틀니 사용하고 네네. 계셨던 분들 그 틀니가 갖고 있는 불편함을 조금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네네. 방법 3가지 사례를 설명해 주셨고요. 그 틀니를 임플란트로 교체했던 분들 중에서 예후가 좋았던 사례 하나만 소개해 네네. 주실까요? 68세에 네.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이분의 지금 맨 좌측에 보시면은 치아가 하나도 없죠. 근데 이분이 5년간 틀니를 쓰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틀니가 잘 이렇게 맞았는데 계속 저작을 하시다가 보니까 뼈가 가라앉게 되고 네. 나중에 5년째 됐을 때 이제 헐렁거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치과를 방문하신 경우고
이분은 이때도 원장님 틀니 다시 하러 왔어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연세가 지금 68세, 100세 시대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30년 이상을 편안하게 쓰셔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분을 제가 잘 분석을 해봤더니 아주 놀라운 사실이 5년 전에 틀니 장착하시고 5년 동안 잇몸뼈가 가라앉았는데 불구하고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절개하지 않고 무절개로 이렇게 수술이 가능한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에게 선생님 무절개로 가능하니까 지금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겁이 나셔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틀니를 다시 만들겠지만 2, 3년이 지나면 절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저는 사실은 5년 전에 친구들이 하도 무서운 얘기해서 못했는데 지금은 3년 전에 이 고혈압이 생겨서 사실 원장님 병원에 오늘 처음 와서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혈압을 쟀더니 혈압 수치가 너무 높이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과연 이 수술을 할 수 있겠냐고. 네네. 예, 그래서 이분에게 수면 방식과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절개하지 않고 수술 당일날 사진인데 실자국이 보이지 않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의 장점을 말씀드리고 이분께서 흔쾌히 승낙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맨 끝에 사진 보시면 아래턱도 8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갔는데 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게 한 달 이상 남은 게 아니냐 이런 질문도 받기도 하는데 이 당일날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16개의 임플란트가 한 번에 다 들어간 상황이 되고요. 네. 근데 이분은 제가 사실은 두 가지 기억에 남아서 사실 사례를 올린 건데 하나는 이분이 이제 주무시는 동안 16개 다 심고 사실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 수술 끝났거든요 하고 깨웠는데 개심치레 눈을 뜨시다 언제 수술해요? 그래서 다 끝났어요 했을 때 모르고 너무 계셨네요. 네. 환하게 웃으시는 그 웃음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이 치과 공포증을 없애주는 게 이 네. 치과 의사들의 사명이구나. 음.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례와 또 하나는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오시는데 1년 반째 이분이 오셨을 때 볼살이 굉장히 탄력 있게 보기 좋게 변하셔서 이분이 동생분이 오시는 걸로 그래서 저는 치과 의사로서 정말 이렇게 치과 공포증을 극복해주고 네. 성형외과는 아니지만 임플란트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쵸, 잘 동안으로 네. 변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아주 예. 보람을 느끼고 있는 좋은 사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 하나 네네. 소개해 주셨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치아 기능을 되살려주는 임플란트 어떻게 심어야지 오래오래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오래,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죠?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83이요. 네, 네. 83세이시고요. 어머니 네. 어떤 게 지금 가장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머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요, 네네. 털기를 젊어서부터 이빨이 자돼가지고 털기를 네네. 몇 번 해서 3번째 하고 이제 4번째 했는데 네. 이번에 하고 나서는 털기를 끼면 혀가 그렇게 아파요. 네네. 그래서 저기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도 하고 별거 다 해도 예. 낫지도 않고 네. 그래가지고 틀니를 빼놓으면은 혓바닥이 안 아프고 부드럽고 네. 틀니를 또 밤에는 빼놓지만 낮에는 또 어디 가려면 찜어야 하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찜고 가면은 12시 지나서 이제 저녁 때 찜으면 혀가 몹시 네. 아파요. 네. 그래가지고 또 빼놓고 네. 그래서 뭐 병원에 생기고 그래도 낫지 않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네. 이걸 다 빼놓고 그냥 임플란트를 하면 어떨까 네. 하고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그 83세시기 때문에 예. 100세 시대 대비해서는 당연히 아까 동영상 보여드린 대로 위아래 임플란트를
적게는 12개, 많게는 18개에서 20개까지 심어서라도 틀리다 네. 안 하시는 걸 좀 추천은 드리고 싶고요. 예. 우선 혀 아프신 거에 대한 답은 예. 어머님이 입안이 건조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해서 노다지 물을 자다가도 예, 계속 그거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앞에 정밀 검사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 있는데 예. 혹시 어느 병원이든 가시게 되면 이 네. 타액 검사를 할 수 있는 데를 찾으시면 이 네. 침을 뱉어서 5분 안에 완충능이라는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완충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면 네. 혀 아픈 원인하고 이게 일치하는지 아닌지 확인이 10분 안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제 경험상으로 보면 입안이 건조해서 침이 많이 생기지 않는 이유 때문에 지금 그 불편감이 더 생기시는 거라 혹시 수술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사실은 침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성될 수 있도록 건강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시큼한 과일이나 사탕 같은 것을 드시거나 수시로 입안에 물을 머금고 계시는 겁니다. 삼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입안에 건조증을 해소를 하면 혀는 조금 더 편안해지실 수가 있을 거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입안 건조증에 맞는 처방약을 받으셔서 동시에 같이 노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완충능 검사를 좀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세가 일단 83세가 되시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하루에 위아래를 다 심으면 과연 이 체력적으로 견디실 수 있을까? 근데 주무시면서 이거를 한 번에 다 심게 되면 사실은 주무시는 동안 발생됐기 때문에 무의식 세계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시고 실제적으로 90세가 넘으신 분도 그런 시술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용기를 내셔서 일단 정리해드리면 입안 건조증이 원인이 되는 것 같으니까 완충능 검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혀 아픈 원인은 틀니만 없으면 되니까 임플란트를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담해드린 내용이 꼭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처럼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된 궁금증도 좋고요. 보통제 치과 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증도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송영구 원장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치약 그리고 잇몸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 쭉 나눠보고 있고요.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네네. 임플란트를 할 때 치료 네네. 기간이 너무 부담이 돼서 치료를 네. 또 망설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맞습니다. 많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20년 이상 이제 임플란트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받은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장님 임플란트 하면 이거 도대체 얼마나 오래 쓰나요? 네. 근데 진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임플란트를 완전하게 머리까지 올려서 진지 드시면서 1년에서 1년 반이 지났을 때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어떻게 생성됐냐에 따라서 수명은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 완성하시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을 통해서 과연 이 임플란트가 얼마나 유지될지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치아를 뺀 상태에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오늘도 사실은 이 방송에 오기 전에 한 달째 되셔서 오셨는데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인체의 신비상 이를 빼고 자연 치유가 잘 이루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한 달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인위적으로 손을 대는 것보다는 기간을 좀 더 지나야만이 심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의 경우에는 이분이 자연 치유가 나을 걸로 제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달 뒤에 오시라고 이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인데 만약에 이분이 한 달 전에
빼지 않은 상태로 오셨다면 아마 빼면서 뼈 이식도 하고 임플란트도 동시에 심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아쉬움이 있었던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과에 가시게 되면 이 상악동이라는 얘기를 가끔 들으세요. 이 상악동은 위턱 어금니 쪽이 안 좋아졌을 때 상악동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 우리 광대뼈 안쪽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상악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친구분들도 다 틀립니다. 연세에 따라서 위치하는 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눈 쪽으로 많이 상악동이 올라가 있으면 이 뼈 공간이 그만큼 있어서 치과 시술할 때는 좋은 거고요. 네. 그래서 이를 빼면서 바로 시술하는 경우와 종래에 빼고 어쩔 수 없이 과정을 동영상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종래의 방법입니다. 치아를 갖다가 이제 빼고 이 빨간 부분이 상악동입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을 4개월이 됐을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올려주고 뼈를 집어넣는 거고요. 이 뼈를 집어넣고 6개월이 지나는 10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임플란트 뿌리는 심겨지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러한 종래의 방법으로 하면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10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만약에 조건이 된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치아를 똑같이 뺍니다. 근데 컴퓨터에서 미리 모의 수술을 해서 좋은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뼈 이식을 하고 상악동 거상하고 이런 일들이 이 뽑은 당일날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자리를 알고 있으니까 뿌리도 당일날 임플란트 뿌리를 심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진의 결과지만 10달 뒤에 이런 결과가 될지 당일날 될지, 요거는 미리 분석을 해서 100% 가능한 건 아니지만 90% 이상 빼면서 당일날 이런 과정을 한다면 네. 질문 주신 대로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편안함도 그만큼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이에 좀 문제가 생겨서 발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임플란트 치료를 할 병원을 먼저 좀 선택을 하고 네네. 알아본 뒤에 발치하시는 게 훨씬 더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주신 발치 후의 즉시 식립 같은 경우에는 잇몸뼈가 건강해야지만 무리 없는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씩 만나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69세에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인데요. 네. 이분의 경우에도 혈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연히 수면 임플란트를 했고요. 이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가 4개가 심겨졌죠. 근데 이 결과물이 10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당일날 뽑으면서 모든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 첫 번째 사진의 끝에서 두 번째 치아를 보시면 파란 선이 이분이 갖고 있는 뼈의 선입니다. 이 파란 선과 상악동 빨간 선, 이 끝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1.5mm 공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1.5mm의 뼈가 튼튼하다면 이런 결과물이 당일날 올 수가 있는 거고요. 가장 부족한 쪽이 3, 4mm 정도 있을지라도 물렁하고 약한 뼈라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결과물들은 당일날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빼기 전에 미리 상담을 통해서 오늘 정말 빼고 이런 상악동 거상도 하고 뼈 이식과 함께 뿌리가 당일날 심길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이게 설사 뼈가 약해서 못 심겨도 2단계로 끝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치아를 빼는 날 뼈 이식까지는 같이 할 수 있는지 네. 요거라도 좀 상의를 하시면 10달이 4달로 줄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치아 빼기 전에 꼭 근처에 여러 군데 상의를 좀 통해서 네네. 정말 빼면서 내 뼈 조건상 그날 심을 수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신다면 좋겠고, 이런 혈압이나 어떤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주무시면서 하는 수면 치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요즘은 이 수면 치료도 많이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한 수술법이 되기 때문에 상담 시에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의 경우에는 다행히 이런 결과물이 당일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하셨던 아주 좋은 네. 사례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발치 후 즉시 식는 임플란트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주시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만 66세예요. 네. 65세시고요. 66세. 66세, 네. 지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위 앞니가 네. 네네. 조금 흔들리고요. 네네. 치과에서 뿌리가 조금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짧다고. 예. 그래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네네네. 다른 건 궁금하신 거 없고요. 예. 예, 혹시 그 치아가 위턱 치아인가요? 아래턱 치아인가요? 개수는 몇 개인가요? 흔들리는 건 한 개인데 네네. 제가 치과에 다니는데 그 선생님이 한 개는 할 수가 없고 두 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래턱이신가요? 위쪽입니다. 위쪽. 위에요? 네. 위에 혹시 가운데 기준으로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그러니까 가운데성 기준으로요. 대문이라 그러나요? 그 제일 중앙 거가 양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첫 번째 건가요? 네, 첫 번째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 뿌리가 깊지 않다는 말씀은 네. 우리가 보통 입술을 이렇게 올려서 보았을 때요, 치아가 보이는 선이 있죠. 네네. 네, 근데 뼈가 많이 녹아 있게 되면 임플란트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못하는 건 아닌데, 임플란트를 해 드렸을 때 이 입술을 이렇게 올려서 보셨을 때 그 다른 임플란트 아닌 치아에 비해서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66세시면 65세 이상 분들은 두 개 보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임플란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양쪽 치아를 안 그러면 깎아서 이렇게 세 개를 씌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양쪽 치아 두 개 손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시되 입술을 올려서 보았을 때 나머지 남아있는 자연 치아보다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거, 그것만 감안해 주시면 아마 임플란트 충분히 하실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안 된다는 게 이 천장축과 입술추의 폭이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양쪽에서 감쌀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마 치과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입술을 올려서 길게 보이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좋지 않아서 양쪽을 깎았으면, 그런 아마 표현을 드린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쪽 치아 손상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하나를 넣되, 말씀하시고 웃을 때는 사실은 입술을 위에까지 올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다른 분들은 전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좀 하시면 좋겠고, 한 개를 하시더라도 내 몸에 뭔가 쇠가 들어간다 생각하면 긴장하셔서 근육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좀 같이 상담하시면 좋고, 보험 혜택 받으셔서 임플란트를 수면으로 하시되 길이가 좀 길어질 수 있다, 그것만 좀 감안하셔서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충분히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네네.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전문가와 잘 상담을 받아보시고 임플란트 시술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뼈에 들어가기 네네. 때문에 잇몸 뼈가 단단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네네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뼈가 좀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네. 방법도 있잖아요. 네. 예. 좀 전에 아마 그 어머님도
이 폭이 아마 좀 부족하고요. 네. 뼈가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를 하는 이유는 양쪽 치아를 깎지 않고 보호하면서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약간 손해가 오더라도 주변 치아를 손상을 안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폭이 부족하면 폭을 넓혀주면 되고 길이가 부족하면 길이를 증강시키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동영상 3편을 통해서 마침 앞에서 전화 주신 분들도 자세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상황인데 폭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쪽으로 벌려주면 되겠죠. 어. 그래서 정중앙에서 양쪽으로 벌려주는데 이때 핵심이 뭐냐면 이게 뼈가 뺨 쪽과 혀 쪽으로 완전히 분리되면 안 됩니다. 위에는 분리되더라도 아래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조금씩 충격을 안 주려고 홀을 먼저 내고 연결해서 위에는 벌어져도 밑에는 붙어 있게 조심스럽게 하는 거고, 이 상황에서 이제 원하는 사이즈가 나오면 임플란트 뿌리를 심으면 되고, 지금 검게 보이는 부분만 뼈 이식을 하면 훌륭하게 되는 거죠. 네. 좀 전에 이 앞니 쪽도 부족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서 심으면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수술 자체가 양쪽으로 벌리다 보면 이게 밑에는 붙어야 되는데 2등분이 돼서 수술을 실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뼈 분석을 한 결과 불리한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서 뺨 쪽으로 2mm 위치에서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립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만 노출되니까 뺨 쪽만 뼈 이식을 해줌으로써 수술이 끝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래턱의 경우에 있어서 어금니 쪽이 안 좋으실 때 신경이 머리에서부터 요 4번째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요 신경선 때문에 아래턱 어금니 쪽이 안 좋을 때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길이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종래 방식대로 그대로 심게 되면 내면이 노출되죠. 그 부위만 뼈 이식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뼈 이식은 부족한 경우에 폭은 넓혀주고 길이는 맨 마지막 동영상처럼 늘려줌으로 인해서 네. 얼마든지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방이나 회의에서도 가끔 전화를 주세요. 혹시 뼈가 부족하다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수술하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동영상 3편 보여드리면서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가능하니까 서로 노력해서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제발 100세 시대에 건강하기 위해서 치아는 있어야 되고 틀니가 물론 대신할 수는 있지만 이런 어떤 수술법을 통해서라도 임플란트로 적극적으로 어금니까지 만들어 준다면 뭐든지 다 드시면서 스트레스 해소되고 영양분 섭취 잘 돼서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뼈가 부족해도 임플란트 시술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네,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71살요. 네, 네. 71세시고요.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네. 위에는 지금 완전 100% 털리고요. 예, 예. 밑에는 지금 한 10몇 년 전에 내 5개를 박았어요. 네, 네, 네. 박았는데 이제 본래 이가 이제 그다 걸치가지고 네. 털리는 아니고 그다 사기로 갖다 꼽았는데 네. 거의 전부 흔들리고 위에 털리도 갈아야 네, 돼. 네, 네. 예, 예. 어, 그래서 사기 그 임플란트 하신 데는 위에 부분이 보철물이 좀 깨져서 그렇지 임플란트 자체는 괜찮으신 거죠? 예. 예, 예, 아니 예. 이제 임플란트
임플란트는 아니고 아, 임플란트 박은 거는 괜찮고 아, 네네네. 지금 옆에 내 본니가 예, 본니가. 그렇게 네네. 가지고 해놓은 게 그게 한 3개, 한 개는 뺐고 한 개는 한 3개. 그래 그리 한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아, 내가 예. 문의를. 혹시 아까부터 계속 방송을 보셨다면 틀니를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위턱에 두 예. 개만 심어서 똑딱이도 할 수는 있는데 경제적인 어떤 시간적인 여건만 되신다면 위에 턱에 최소 8개에서 10개 정도를 심어 주시면 틀니는 더 이상 안 키우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그 남아 있는 자연치아는 빼면서 바로 심으면서 뼈 이식을 해 줌으로 인해서 시간과 이런 걸 좀 줄이는 게 필요하고요. 위에 턱에 있어서 틀니를 이제 오랜 시간 끼셨기 때문에 이 폭이 많이 줄어들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뼈 이식이 많이 돼서 완성 시기가 한 6개월까지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뼈가 어느 정도 두텁게 남아 있다면 간단하게 구멍만 내서 심어줌으로 인해서 3개월 만에 과정이 끝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에 쪽 틀니는 가는 것보다는 임플란트 수술 완성 시기까지 임시로 쓸 수 있게 치과에서 어느 정도 고쳐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은 빼면서 바로 기둥을 올려서 임시 치아가 가능한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위쪽 아래쪽을 한날 다 주무시는 상태에서 심어줄 수 있는 병원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 치아도 빼면서 뼈 이식과 임플란트가 동시에 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면 네. 여러 가지 편할 것 같고요. 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아래쪽 수술 따로 하고 위에 쪽 수술 따로 하고 하다 보면 횟수와 시간이 너무 길어지셔서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조하시면 되고, 연세가 71세시기 때문에 두 개는 보험 혜택을 잘 챙기시면 아마 경비적으로도 어느 정도 절감 효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근처에 꼭 주무시면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좀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 몇 가지 포인트 잘 기억하셔서 임플란트 시술도 한번 계획을 잘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전화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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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 잘 되셨습니다. 예. 네, 아버님 네, 연세가 어떻게 안녕하세요. 되세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여보세요? 네네. 예. 네. 선생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여보세요? 네. 예. 예. 64세인데요. 아, 네. 네네. 자, 예. 지금 어떤 게 궁금하신지 간단하게 좀 예, 설명해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오른쪽에 이빨이야. 예, 막니 있고 막니 다음에 이빨이 어금니가 2개 빠졌고 네네네. 그 다음에 작은 있고 그 다음에 송곳니 있고 그래서 연결했걸요. 그래가지고 예, 연결해가지고 있는데 송곳니 있는 데가 자꾸 골고 아파요. 아. 건드리고. 뒤에 쪽은 괜찮으신 거고요. 뒤에도 상태가 좀 안 좋죠. 아, 네. 막니가 좀 약간 흔들리고. 네. 일단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사진을 먼저 찍어서요. 아마 그 송곳니 쪽 염증은 지금 표현하시는 거 봐서는 치아를 뽑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안쪽에 막니하고 그 바로 앞에니 2개는 뼈가 어디까지 남았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 있으면 2개들 잘 신경치료와 잇몸치료를 해서 2개들 살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앞쪽으로 치아가 3자리가 비어 있게 되는데 요 3자리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3개들 하는 거고요. 아니면 양쪽에 송곳니 자리하고 5번째하고 심어주고 가운데 가짜이 처리를 해서 임플란트로 수복을 하면 되는데, 요 5번째 자리에 있어서 앞에서 설명드린 이 광대뼈 안에 빈 공간, 상악동 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3개월 만에 과정이 끝날 수도 있고
6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는 상악동 문제는 사진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쪽에 어금니까지 다 빼게 된다면 5개 자리이기 때문에 최소 3개만 심고 2개는 가짜이 처리를 할 수도 있고 5개까지 촘촘히 심을 수도 있고 그거는 경제적인 어떤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상담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꼭 질문 주시는 게 염증이 굉장히 심한데 그 자리를 빼고 그날 임플란트를 심으면 빨리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사실은 경험이 많은 원장님들은 염증을 거의 100% 가까이 제거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일날 염증 제거하면서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심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수명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당일날 빼고 시간을 줄이는 장점도 있지만 이 뽑은 날 피가 많이 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뼈 이식한 뼈들이 본인 뼈도 빨리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득이한 몇 퍼센트 아니고 90% 이상의 분들을 그래서 일부러 빼면서 그날 심는 이유가 염증이 있다면 염증을 다 제거하면 되니까 꼭 참조하시고 치과에 가셔서 네. 맨 끝에 2개가 살릴 수 있는지 아닌지 자세한 상담 받으시고 빼게 된다면 당일날 동시에 빼면서 수술을 하되 긴장하시면 한 일주일 이상 몸살로 고생하시니까 수면으로 주무시면서 시술할 수 있는 병원을 네. 찾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체적으로 아주 상담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치료 받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상담 전화는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할 때 환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 있으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이상 수술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플란트 뼈가 없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근처에 알아보셔서 행복한 100세가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왕 임플란트를 계획했다면 수면 임플란트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치아를 빼는 날 그날 심으면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상황들 꼭 참조하시고요. 자연 치아가 됐든 임플란트를 하신 데가 됐든 꼭 명심하실 거는 잇몸에서 어떤 자극에 의해서 피가 난다면 반드시 다니시던 치과에 가셔서 잇몸에서 피가 나요 라는 표현을 하셔서 피나는 증상만 없애도 임플란트 수명은 더 길어지고 자연 치아도 더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6개월에 한 번 꼭 치과에서 치석 제거하시고 네. 1년에 한 번 앞에서 말씀드린 정밀 검사 받으시고 그 새 중간에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빨리 가셔서 자연 치아든 임플란트든 오래 쓸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법,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